안녕하세요. 이렇게 뉴질랜드 코스타를 온라인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저희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코스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코스타 헤드쿼터 스태프 그리고 발런티어 분들과 그리고 뉴질랜드 코스타 스태프 발런티어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의 이름은 제라입니다.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2008년부터 Second Generation Asian and Korean People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3년부터 Good Tree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Canadian Asian Church, Multicultural Church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섬기는 사역은 Marriage Counseling, Pre-Marriage Counseling, Spiritual Direction, Spiritual Formation, 그리고 Teaching을 섬기고 있고요. 저는 결혼 10년 차고 그리고 두 아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Marriage Counseling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서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요. Work and Marriage, 일과 결혼이라는 채널인데요. 찾아와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30개국 정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뉴질랜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불러주세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의 선택 강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혼, 더 이상 두렵지 않다. Marriage Preparation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냐면요.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Korean background 청년이건 Chinese background 청년이건 Caucasian 친구들이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요즘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율이 너무너무 높죠. 주위에서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결혼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두려워해요. 많은 경우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그것을 fully experience한 사람이 나에게 직접 그것을 티칭하거나 멘토링을 해주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두렵죠. 그리고 주위에서 marriage를 정말 행복하게 enjoy하고 embracing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또한 내가 결혼을 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결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도 솔직하게 marriage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될까? 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한 제가 하는 메인 사역이 Pre-Marriage Counseling, Marriage Counseling이기에 이렇게 선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데이트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을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식 준비가 marriage preparation이 아니라 wedding preparation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커플들은 종종 저에게 결혼식 한 6개월 전, 어쩔 때는 3개월 전에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marriage certificate의 사이닝을 부탁하기도 해요. 캐나다는 marriage certificate 사이닝을 이제 웨딩 세레모니 가운데 하는데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물론 그 커플들에게 너희들의 결혼식 주례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marriage certificate에도 사이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marriage를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얘기하죠. marriage를 돕는 게 무엇이죠?
어떤 부분에서 돕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거의 다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듣게 되면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결혼 준비는 대부분이 marriage preparation보다는 wedding preparation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wedding preparation에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봐서 아시죠? wedding preparation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보통 다음과 같죠. 예를 들면은 decoration or wedding location. 결혼식 장소를 정하는 거, 그래서 그 venue를 부킹하는 거,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실내에서 결혼할지 아니면 실외에서 결혼할지, 아웃도어 웨딩을 할지, 어떻게 데코레이션 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웨딩 드레스 아니면 턱시도 어떤 웨딩 의상을 입을까? 그날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를 좀 돕는 웨딩 파티들은 어떤 의상을 입고 맞춰서 입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주고 비디오를 찍어줄까? 뭐 포토는 누가 할까? 비디오는 누가 할까? 그런 것들. 아니면 누가 주례를 하고 결혼식 당일날 누가 기도를 해주실 것인가? 웨딩 세레머니 오더를 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뭐 특송 아니면 크리스천 웨딩일 때는 뭐 찬양을 인도해 줄까? 그리고 또 입장할 때, 또 중간에 퇴장할 때 그때 어떤 뮤직을 플레이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죠? 동영상 웨딩 순간 뭐 순서 중간에 누가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객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gifts. 캐나다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리셉션을 할 때 거기에 참석해 주신 하객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뉴질랜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gifts를 할까? 그리고 식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디서 리셉션을 할까? 그리고 리셉션을 어떻게 데코레이션 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뭐 코스 밀러 할지 뭐 버페를 할지 그런 것도 정하고 그리고 댄스 파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댄스 파티 때 누가 DJ를 해주고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 저희 거의 다 됐는데요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결혼식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식 준비긴 하죠. 근데 이거는 marriage preparation이기보다는 제 관점에서는 wedding preparation이에요. marriage preparation하고 wedding preparation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marriage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sacred gift잖아요.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excitement가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사랑을 주는 법, 사랑을 받는 법, 사랑을 나누는 법 이 모든 것들을 멸시해 있거든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웨딩 프리퍼레이션 있잖아요. 그 쭉 결혼식 당일날 이루어지는 것들 주례를 포함해서 설교까지도 포함해서 기도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은요. 실은 결혼식 당일날 참석하는 하객들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코비드가 끝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그동안 미뤄뒀던 결혼식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할 것인데 어떨 때는 뭐 하객이 뭐 100명, 어떨 때는 뭐 300명, 500명 많은 사람들이 오죠. 커플들이 많은 에너지를 그 하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다가올수록 지쳐가요. 엄청난 프레셔가 오거든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좀 허무하기도 해요.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들여서 결혼식을 막 준비해서 했는데 그 결혼식을 리셉션까지 포함해서 한 6시간, 8시간이 지나면 다
없는 것들이잖아요.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다 테이크다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각할 때 그런 웨딩 프리퍼레이션에 많이 포커스를 두었다면요. 이제는 웨딩 프리퍼레이션이 아니라 메리지 프리퍼레이션에 포커스를 옮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리지 프리퍼레이션의 핵심은 결혼식 이후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금 100셋이 되니까 30살에 결혼을 한다면 한 70년 그 시간을 포커스를 둬요. 결혼식 당일날에 6시간, 8시간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부로서 어떻게 앞으로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갈까? 왜냐면 그게 메리지잖아요. 하객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부로서 살아갈 커플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행복한 marriage,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은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혼 사유 1위가 배우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화가 안 통해서 이제 헤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화,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키,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커넥팅이에요. 연결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listening,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상대방과 연결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서 상대방의 얘기가 끝나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두 사람이 커넥팅 되기보다는 두 사람 가운데 텐션이 일어나죠. 저에게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4년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타운홈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아쉽대요. 그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거실하고 화장실이 좀 작은 게 너무 아쉽대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장실하고 거실 작지 않아. 우리 가정에 딱 좋은 사이즈인데 하나도 작지 않은데 I don't think it's small. It's a perfect size for my family. Don't you think that way?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frustrating 했어요. 근데 코비드 기간 가운데 제가 자다가 밤에 한번 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깨서 물을 마시러 이제 부엌에 갔다가 물을 마시고 나서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거실을 잠깐 둘러보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이 작구나.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딱 봤는데 화장실이 좀 작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 저녁에 아내가 잠에서 깼을 때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어. 그래서 아내가 뭔데? 내가 보니까 어젯밤에 잠에 깨어서 물을 마시고 거실에 내려가 보니까 거실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도 너무 작은 거야. 우리 집 거실과 화장실이 이렇게 작았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엄청 웃었어요. 그게 막 웃은 다음에 얘기를 하죠. 내가 지난 4년 동안 화장실과 거실이 작다고 얘기했잖아. 이제야 그걸 듣게 됐구나.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는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또 어떤 스토리들이 비하인드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또한 대화 가운데서는 상대방과 깊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레벨의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화에는 5 레벨의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레벨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hallway talk이라고 하죠.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지나치면서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냥 거실을 지나가다가 good morning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대화가 거기서 끝나죠. Hi, how are you? Good, I'm fine. And you? I'm fine. 그렇게 하는 대화들, hallway talk이라고 해요. 그 안에 어떤 커넥팅이나 인티머시는 있지 않죠. 그냥 하는 거죠. 두 번째 대화의 레벨은 exchange facts예요. 사실을 서로 exchange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커플들 가운데 스케줄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자기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었지?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저녁 7시에 다운타운 스시 바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잖아. 이런 종류의 대화들. 당신 어머니 생신이 언제지? 우리 어머니 생신은 이거야. 이때야. 이런 뭐 스케줄링 아니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어떤 팩스들만 사실들만 익스체인지하는 레벨이에요. 홀웨이 톡보다 훨씬 낫죠. 그 다음 3단계의 대화의 레벨은 무엇이냐면은 exchange thoughts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체인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주말에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브를 가자 그래요. 그 드라이브를 가자. 좋겠다. 그럼 어디로 갈까? 내 생각에는 드라이브로 마운틴 에리아로 갔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이번에 우리가 드라이브 할 때는 너무 멀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드라이브를 하고 아침에 출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exchange thoughts. 굉장히 좋아요. 서로의 생각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의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죠? exchange emotions, exchange feelings.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느낌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모션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모션은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오픈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롤 모델일 수 있는 본인의 아버지, 맨 피거가 본인이 자랄 때 이모셔널 오프닝에서 쉐어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이모셔널 어렸을 때 오프닝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웰커밍,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프레스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울면 안 돼? 화내지 마. 그런 표정 짓지 마.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감정을 접근할 때 감정에는 뭐 positive emotion이 있고 negative emotion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positive, negative emotion이 뭐 anger, sadness, shame, 뭐 다양한 뭐 loneliness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들을 받아와서
감정이 좋을 때는 막 그런 것들 얘기하죠. 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네거티브하다고 얘기해봐요. 그렇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숨겨요. 본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춰요. 그 상대 너무너무 답답하죠. 뭔가가 있는데 화났어? 물어보고 아니 나 화 안 내는데? 화났어? 아니 나 화 안 났어. 에이 화난 것 같은데 얘기해봐. 아 화 안 났다니까 왜 그래? 하면 더 화를 내죠. 끝까지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 그것을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은 상대방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감정들, 실은 힘든 감정들이 느껴질 때 그것을 이렇게 서프레스, 막 눌러서 이그노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러한 감정들이 느끼고 있구나. 난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본인이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원하시면 그리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시기 원하시면 먼저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본인의 다이어리에 아니면 어떤 노트에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는 지금 실망감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써보면서 감정을 익스프레션 하는 습관을 그리고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감정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써보고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남자친구 혹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감정 표현하는 것을 좀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그가 감정을 마음껏 감정을 자연스럽게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safe space,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떤 어려운 감정을 토론할 때 너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 감정을 느끼지 말고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서 감정을 바꿔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 감정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에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여러분에게 감정을 표현해도 그것이 어떤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상대방이 기대해 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정 표현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감정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특히 하나님께 감정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죠. 그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기쁜 마음들, 감사한 마음도 표현을 잘했지만 frustration, 좌절감, disappointment, 실망감, 그 다음에 anger, 분노, sadness, hopelessness 하나님께 다 표현할 수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은 내가 감정을 표현해도 왜 너 그렇게 느껴?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안전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fortress, 나의 요새이시고 He is my rock. 그는 나의 바위이시고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안전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exchange emotion 레벨까지 가면 굉장히 깊은 레벨의 conversation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친, 여친 혹은 피앙세와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대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exchange your spirituality, your faith.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감정이 프라이빗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face expression 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요. 근데 영적인 영역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더 프라이빗해요. 하나님과 나만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고 훗날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메리지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받은 하나님의 mercy를 함께 sharing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sharing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인과 결혼할 것을 장려해요. 맞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신앙인,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메리지를 이루어야지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감이 생각을 나누는 것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도 나눠서 그 부분에서도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꼭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분에게 꼭 나누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marriage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conflict resolution 상대방과 어떻게 건강하게 텐션과 컨플릭을 핸들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제가 커플들에게 카운셀링 할 때 커플들이 가장 인조하는 세션이 실은 conflict resolution 연인과의 다툼에 관한 것이에요. 혹은 부부싸움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그동안 본인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에게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모습으로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싸우고 나서 후유증은 뭐고 어떻게 데미지가 일어났고 어떻게 그 다음에 핸들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툭 까놓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 conflict resolution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 많이 싸우면 어떡하지?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 뭐 데이트하고 있는데 자꾸 연인과 부딪히거나 싸워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케이스가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제가 먼저 이 말을 드려드릴게요. 컨플릭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컨플릭은 실은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컨플릭이 좋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인과의 다툼, 컨플릭은 왜 좋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최근 마음 상태와 컨디션이 어떤지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인이 약속 시간에 좀 늦었다라는 것으로 크게 싸웠어요. 근데 예전에도 약속 시간 때문에 늦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싸우지 않고 잘 핸들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싸우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리빌링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최근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분의 최근의 마음 상태와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다가 전에는 싸우지 않았던 토픽이 싸움의 토픽이 돼버린 것이죠. 컨플릭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와 그리고
컨디션이 어떤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컨플릭이 나쁘지 않고 좋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컨플릭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용서, love and forgiveness,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컨플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이 가치, 사랑, 용서, 먼저 다가가 이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운동법, 다양한 다이어트법,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짐에 가거나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전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그런 것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프랙티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컨플릭은 그것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플릭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많은 부분의 컨플릭이 나와 상대방의 컨플릭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플릭이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의 관점이 상대방의 관점이 더해져서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표현할 때 두 손을 모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커플들에게. 그럼 대부분의 커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챌린징을 하죠. 결혼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하나가 됐는데 더 큰 하나가 됐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는데 더 작아졌어요. 너는 나에게 맞추고 나는 너에게 맞춰야 되고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고 텐션이 생겨요. 근데 너의 관점을 그리고 나의 관점을 우리가 서로 받아주자 라고 하면 어쩌죠? 둘이 하나가 됐는데 더 큰 하나가 됐어요. 이러한 관점들에서 컨플릭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컨플릭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돈에 관한 거예요. Financial Management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혼 사유 이유가 실은 돈에 관련된 것이에요.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이 많냐 적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돈에 대한 관점의 문제예요. 돈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4가지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money as status, money를 어떤 지위로 생각하거나 money as security, 돈을 어떤 안전으로 생각하거나 money as enjoyment, 돈을 어떤 재정을 향유,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money as control, 돈을 어떤 통제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 4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거나 앞으로 결혼하게 될 분과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은 돈에 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이 대화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잠깐 짧게 그 관점들에 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돈을 지위, money as a status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박사보다 대박난 치킨집 사장님을 더 부러워해요. 왜죠?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money is security. 어떤 의미죠?
돈이 많이 있어야지만 나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Money is a security.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돈을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막 자부심을 갖고 안정감을 거기에 찾아요. 뭐 주식 투자, 뭐 펀드 투자, 뭐 이런 거는 비즈니스 이런 건 절대 선호하지 않죠. 안전을 위해서 돈을 원금이 보장되는데 차곡차곡 모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다른 관점은 머니에서 인조이먼트. 돈은 모으고 뭐 그런 것보다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돼. 돈을 써야지 재미있지.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줘야 되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고 돈을 그런 인조이먼트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머니에서 컨트롤. 무엇이냐면요. 돈은 반드시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뭐 쉐어링 어카운트 이런 거 안 돼요. 돈은 내가 컨트롤해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재정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커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하는 것은요. 실은 이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대화를 거의 나눠본 적이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financial management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결혼 준비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Sexual expectation, family and friends relationship, genogram, family tree, partner style and habits, relationship roles, family planning.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여러분이 배우자가 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다면 결혼은 더 이상 두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결혼은 더 이상 두렵고 너무나 미지의 세계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결혼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역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더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께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해 본다면 여러분 결혼 준비를 더 성숙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covenant, covenant relationship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contract relationship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언약, covenant relationship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covenant relationship의 동기는 그리고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 covenant relationship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계약의 관계는 그와는 다르죠.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내가 이 계약에서 손해보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계약에서 내가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언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결혼을 접근할 때 나의 유익,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결혼을
성경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은 steadfast love, 확고한, 한결같은 확고한 사랑에 기초를 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제는 나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 같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0년 뒤에도 변함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죠. 언약은 이렇게 한결같은 확고한 사랑에 기초를 둬요.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배우자 분, 지금 만나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분에게도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한결같은 확고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랑을 먼저 주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강의를 듣는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SNS, 유튜브 코스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바로 marriage,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셨기에 누구보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enjoy하고 celebrate 할지를 주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열린 대화와 또 언약의 관계에서 그들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